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호관입니다. 자, 이번 주 넘어가고 지금 중반 넘어왔죠. 3월 장도 1분기 말이잖아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립니다. 분기 말에는 다른 월 대비해서 변동성이 좀 심하거든요. 아마 다음 2분기 6월 말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특히 이제 1분기가 더 심합니다.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국 시장이 이제 하락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여러 가지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미국이 살찐 대지에서 지난주까지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금줄이 늑대로 이제 변했다. 이번 주에 좀 반등이 들어오는데 주반부터 지난주부터. 일단 미국 이제 하반 경기 확보할 것이고, 이런 약간 변동성 있는 장세가 다음 주 3월 말까지 좀 진행이 될 겁니다. 밀리면 저점 매수고 위쪽으로 올려주면 중기 물량 그대로 가져가시는데, 네, 단기적으로 일부 자금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2분기 이제 금방 또 지나갑니다. 이번 주 지금 중반 내일이면 넘어갈 것이고 다음 주 한 주 남았는데 지금 3월 달까지 보게 되면 아마 이제 2차 전지가 좀 순거래 조정이 일단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2월 말까지 2월 27일까지는 상당히 좋았어요. 2차 전지도 반등이 좀 나오면서 물론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저점 대비해서 한 50% 오른 상태에서 지금 현재 머물고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2월 달에 데이터 뽑아드린 게 있는데 보통 이제 한 최소 20%에서 한 30% 넘게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저점 대비해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40% 넘게 올라왔다가 다시 좀 원위치했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 3월 달 이게 고비가 아닌가. 그러니까 1분기 말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2분기에는 2차 전지 아마 최근에 일부 증권사에서도 그런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턴 어라운드를 하지 않겠나 2분기부터는 2분기를 하면 이제 4월부터 6월까지죠. 예,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조선업종이 상당히 핫하지 않습니까? 조선업종과 비교해 가지고 지금 2차 전지가 어느 구간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 잠깐 좀 체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미국 S&P 500 기준했을 때 연말에 지금 기업 이익을 좀 벗어났다 그랬죠, 많이. 예, 그래서 이제 가대평가 구간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이제 이격이 많이 이제 기업 이익하고 축소가 됐기 때문에 지난주까지요. 예, 좀 반등이 들어올 그런 구간이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예상대로 지금 반등이 들어옵니다. 아주 세게 강하게 좀 들어오면 좋은데 우선은 이제 하반 경직 정도까지만 확보만 해줘도 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저평가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크게 빠질 때도 크게 안 뺐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이제 미국이 조금 진정이 되면 반등 우리 시장 올라간다 하더라도 더 올라가겠죠. 예, 오늘까지 지난 2월 고점까지 한번 거래소 같은 경우 치고 올라왔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현재 구간에서 약간 다수의 3월 말까지 급등락은 미국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하반 경기 확보하면서 2분기에는 좀 주가 상승이 다시 한번 기대가 된다. 왜냐하면 또 1분기라든지 2분기 지금 마이너스 성장 예측가 있는데 주식이라는 것은 이제 먼저 움직이잖아요. 예, 충분히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는 하반 경직을 확보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미국이 많이 빠졌던 것이 바로 이제 메가7, M7 종목군들이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테슬라가 이제 42% 가장 많이 뺐고, 아마존 17%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밀었었는데, 단기적으로 이게 2달, 3달 만에 뺀 게 아니고, 거의 한 달도 안 된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밀었기 때문에 이 대형주들을, 예, 단기적인 낙폭 가대 구간이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었고, 예상대로, 테슬라도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오늘 좀 시간이 좀 빠지고 있는데요. 테슬라도 현재 위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테슬라하고 제가 이제 미국의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 차트 같이 비교해 드렸지 않습니까? 거의 동일하다. 봤을 때는, 미국 3대 지수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조금 급등락을 좀 겪고 나서, 이제 반등에 더 추가적인 반등에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보시면 요거 시향국으로 제가 미국 시장은 좀 빨리 좀 지나갈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제가 이 그림 들고 왔을 때
3월 10일 날 기준이었으니까 나스닥이 거의 10%, 특히 이제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한 10% 이탈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10%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가 이제 하락이 나오면 약세장 전환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한 60년 그 미국의 그 통계 데이터를 이제 보니까요. 예, 10% 이상 하락이 나온 경우가 한 10대 번 되는데 그 중에 한 20, 30% 정도만 빠지고 한 7, 8번은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단기적으로 나스닥이 무려 뭐 10% 빼고 러셀 2000 지수가 단기적으로 10% 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반등이 들어온 것이고 추가적인 10% 정도 빼게 되면 막말로 뭐 1분기,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다소 좀 둔화된다 하더라도 주가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충분히 좀 조정이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지난주 주말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요즘 그 광인 전략을 많이 펼치는데 지난 주말에는 그 관세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관세에 대해서. 예.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제도 아마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예. 취임하고 나서 거의 매일 관세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난 주말에는 관세에 대해서 얘기 안 했습니다. 금요일부터. 금요일 시장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반등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돌려서 얘기하게 되면 예, 이제 트럼프도 이제 주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급락이 나오니까 뭔가 이제 정책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제 톤 다운을 좀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네, 단기적으로 충분히 좀 조정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이번 주는 어제 오늘 삼성전자가 상당히 핫하죠. 삼성전자. 자, 지난주 또 이제 미국의 저점을 어떻게 또 예단했었냐면 일단 빅테크가 많이 빠지니까 엔비디아 빠졌었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반도체 쪽 예,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일단 반도체가 하반 경직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림도 지난주에 들고 나왔었습니다. 예, 왼쪽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예요. 펀드. 예, 그 8월달 저점까지 여기서 살짝 깨고 나서 지금 반등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지지 맥점이었죠. 오른쪽은 이제 월간이에요. 월봉. 월봉 보시면 이 트렌드, 그죠? 여기 이태리 장인 패턴입니다. 얘도 여기 저점 만들고 이 상단에서 얻어맞고 밀렸는데 딱 지지 맥점이었다 그랬죠. 지난주가. 여기서 지금 반등이 들어온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반등 들어왔고 뭐 엔비디아도 반등 들어왔고 그러면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딱 그 맥점에서 일단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반등 들어올 자리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근데 반도체가 여기서 다시 한번 고점을 작년에 그 고점을 치고 간다? 전고점까지 뭐 반등은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죠. 제가 보건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아카데미에서는 그 엔비디아 이제 그 실적 그 뭐 컨콜 내용하고 네, 실적 내용 제가 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그 실적 발표가 있죠. 실적은 좋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를 하는지가 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 들어와서 추가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작년 고점은 전 개인적으로 돌파를 못할 것이다. 물론 이제 뭐 개별 종목에 따라 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소장님 그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는? 삼성전자를 사야 돼요. 삼성전자는 이미 작년부터 최고점 대비 50%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그죠? 삼성전자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밀리면 고맙습니다 하고 분할 매수. 밀리면 고맙습니다. 분할 매수. 그냥 매수하시면 안 돼요. 꼭 매수하시기 전에 고맙습니다. 밀리면. 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계속 일수 적금 찍어 나가듯이 분할로 투트랙이라는 건 뭡니까? 삼성전자처럼 지금 낙폭이 크게 밀리는 종목군들은 오늘 하반기까지 중장기로 보고 일부 일정 금액 가지고 분할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 이삭죽기라는 거, 이삭죽기. 어떤 분들은 그냥 고맙습니다. 하루 20%, 내일도 20% 해가지고 그냥 3, 4일 만에 막 작은 데 50% 그러면 안 되고, 예, 뭐 2%, 3% 한 달 정도 이렇게 분할매수 하다 보면 금방 20%, 30% 되거든요. 자금도 안 묶이고 리스크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잠깐 차트 보여드리면 그 앞서서 요 코스피 요거 이제 설명 안 드렸네. 예, 코스피 요 차트 지금 보시면 요 맥점이죠, 맥점. 이거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추세를 보게 되면 노고 핵심이 고점, 작년 7월달 고점이죠. 그죠? 요 트렌드에 맞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8월달 작년에 급락 나오고 나서
연말에 12월 달에 이때도 제가 저점 한번 잡아드렸었죠. 연말에 제가 주식 무조건 홀딩하고 넘기시라고 말씀드렸었고, 여기서 제가 이제 한번 조정 들어올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조정 들어왔어요. 오늘도 그 라인에서 지금 살짝 이끌어지고 음봉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미국 시장 조정 나올 때 코스피의 캔들을 한번 보세요. 캔들. 뭔가 좀 특징이 있죠. 이 구간에서 미국 시장이 엄청 밀었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피의 캔들을 보게 되면 다 양봉이죠. 미국 급락 나왔을 때 우리 다 양봉이에요. 양봉. 무슨 의미죠? 누군가 시가부터 이렇게 받고 떨어지면 받고 올리고 받고 올리고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라인은 상당히 강한 지지구간이에요. 2,500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일장에 눌림 준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또 밑에서 저점에서 매수하시면 돼요. 그 이후에 이제 만약에 이 라인을 이제 이게 작년 7월부터 이어져 오는 추세 저항이잖아요. 예, 이 라인을 양봉으로 뭐 내일이나 뭐 다음 주에 돌파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4월 달 정도 돌파하는 게 좋거든요. 돌파한다 그러면 새로운 이제 이 하락 트렌드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돌파할 때 외인들의 선물 매수 동향을 보시고 또 외인들이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오냐. 그래서 지금처럼 삼성전자, 어제처럼 삼성전자만 독식해버리면 다른 쪽은 또 수급이 글로 쏠려버리니까 다른 종목들은 또 지수 올라가더라도 찌글찌글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반도체도 매수하고 그래서 철강도 매수하고 자동차 중에 많이 밀었잖아요. 현대기아차. 현대기아차도 매수하고 금융주도 매수하고 서너 개 업종을 같이 하루 이틀 정도 좀 몇천억 이렇게 매수를 한다. 그럼 그때는 이제 이게 외국인들이 이제 윗재로 보내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밑으로 누른다 그러면 다시 또 저점 매수예요. 3월 뭐 이번 달 말까지 다음 주까지 한 주 더 남았으니까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보시면 이게 또 왜 그러냐면 또 삼성전자가 또 지수 방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삼전 005930. 네. 삼성전자 제가 그랬죠, 여기서. 여기서 지금 6 바닥에 6, 셋, 넷, 다섯, 6개. 그죠? 예. 여기서 눌릴 때마다 제가 계속 분할로 받으시라고 그랬죠. 한 번에 푹 들어가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를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하시고 마음속으로. 그래가지고 분할로 해가지고 올 여름에 좀 넣어가지고 적금 부었다 생각하시고, 예, 뭐 해외여행 자금 하나 마련하겠다. 수익 내가지고. 의미가 있죠. 여기서 딱 120에서 얻어맞고 어제 종가상으로 일단 장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이번 달 말까지 엔비디아 컬 테스트에 일단 통과할지 여부는 저도 모릅니다만은, 예, 일단은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저점은 제가 볼 때 안 깰 것이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데 이미 제가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까지 몇 %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은 제 지난 시간에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딱 맞췄죠. 저점에서 40%까지 올라갈 것이다. 40%까지 오르고 나서 이제, 그죠? 1년 동안. 근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다중바닥이 나왔잖아요. 6 바닥. 그거 언제 나왔었다 그랬어요? 언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6중 바닥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이번 나오는 건 18년 만에. 의미 있죠? 이 당시라고 제가 여기 체크 여기 표시해둔 게 있네. 2008년도. 2008년도 때 금융위기 때입니다. 금융위기 때. 예, 금융위기 때 삼성전자가 여기서 1, 2, 3, 4, 5, 6. 예, 요때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죠. 기간도 비슷하다 그랬죠? 예, 그때도 11월 달 저점 주고 3월 중순까지, 3월 초까지 저점 주고 올렸죠. 요때가 바로 이제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 이후에 주가를 보세요. 요 금융위기 때. 그렇게 쭉 올라가고 나서, 예. 금융위기 이후에 6중 바닥이 지금 18년 만에 처음 나온 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죠? 18년 만에 저점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주식이랑 항상 역발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이거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저점 대비해서 한 10% 올라왔는데, 예, 급한 자금을 한번 때렸다가 다시 보셔도 되고, 예, 매수하실 때 절대 그냥 매수하지 마시고, 제 드래곤 회장님 고맙습니다 하고 또 매수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지수 영향력이 가장 크잖아요. 그죠? 6중 바닥을 만들었으니까 이 삼성전자만 이제 크게 안 빼면 코스피 지수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크게 안 빼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시향까지 같이 여러분들께서 더불어서 참고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반도체가 일단 딱 그 맥점이었다.
예, 근데 이제 삼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해는 아마 하이닉스보다도 삼성전자가 수익률이 좋을 겁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도 더 들어와서 아까 제가 이제 차트는 먼저 설명을 드렸었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립니다만은 이 지금 올해 작년에 제가 여러 번 데이터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세계 꼴등이에요. 전 세계 꼴등입니다. 그것도 상승률이 아니고 다른 나라는 다 올라갔어. 다 올라갔는데 대한민국만 그냥 빠져가지고 하다 보니 러시아하고 지금 오늘도 뭐 가자지고 뭐 폭격했다 그랬죠.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그 텔아비브 주가보다 더 많이 빠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한 나라보다. PBR 기준으로 했더니 코스피가 전 세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무조건 위쪽으로 간다. 무조건 간다. 무조건 간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지금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올 때 이 아름다운 조정 구간에서 개인들은 우리가 뭐 조폐공사도 아니고 한국은행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조정이 나오면 한두 달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구간에서 여러분들 서둘러가지고 배팅 잘못하고 뭐 레버리지 많이 사용하다가 다 까먹어버립니다. 조절만 좀 하다가 다시 이제 또 들어가는 거죠. 다른 건 다 좋은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요 파란색이 신용이에요, 신용. 신용이 이렇게 늘어가고 예탁금 좀 줄어버렸어요, 이번에. 지난주 기준했을 때. 예탁금도 이렇게 늘고 신용이 이렇게 좀 줄고 이렇게 늘어나 이게 정석인데. 그죠? 네. 예탁금 줄고 신용은 지금 아직 안 줄었습니다. 한 3천억 정도 줄었나요? 신용이 조금 더 줄어야 됩니다, 이게. 네. 지금 메이저들은 이런 상태에서 바로 그냥 위쪽으로 쌓아 붙이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이 거래 회전율인데 이거는, 예. 코스피가 좀 조정 나오니까 거래 회전율이 여기서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종목 위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뭐 이슈가 있다든지 뭐 재료가 나온다든지 그런 종목군들. 뭐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또 뭐 조선 관련해 가지고 무슨 언급만 하면 뭐 조선주 금방 단기적으로 한번 올려다 다시 눌러버리고 방산주 같은 경우 뭐 재료 나온다 그러면 또 몰렸다가 다시 눌러버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게 아마 3월 말 지나가면 4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금도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번 달 지나가게 되면 이제 주총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감사 보고서 같은 경우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국내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이제 정치적 변수. 예, 대통령 그 헌재 판결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 결론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게 빨리 마무리가 돼야 돼요. 외인들은 지금 그걸 상당히 의식하고 있거든요. 예, 외국인들은. 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지금보다도 호흡하기가 편하고 우리가 그리고 그런 이슈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4월달 2분기 가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좋을 것이다. 그래서 뭐 이번 주 다음 주 뭐 한 주 반 정도 더 남았는데 만약 아래쪽으로 눌러준다 그러면 좀 중기적인 물량은 저점, 강력 매수 마인드로 보시면 되고 단기적인 물량과 좀 구분하셔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관련주 중에서 이제 포스콜딩스는 아직 버티고 있어요. 차트 잠깐 보시면요. 예, 포스콜딩스가 저점 주고 나서 다이렉트로 거의 한 50% 가까이 50% 가까이 올렸다요. 50%. 네? 한 방에 50%. 지금 120 돌파하고 지금 아직 버티고 있죠. 포스콜딩스는.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1월 달 저점 대비해서 이 구간까지 45% 올랐나요? 예, 두 달 동안 한 40% 넘게 올랐는데 2월 말에 가서 그냥 다 오른 거 그냥 토해냈습니다. 허무하죠. 그러거나 말거나 뭐 지금 바닥권이니까. 그래서 SDI 같은 경우도 이번에 유상을 발표했는데 이 친구도 저점에서 한 20% 오르고 나서 오히려 저점 깬 유상 발표하면서 그런 케이스인데 아무튼 그 2월 말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지수 오른 만큼 2차전 관련 종목들도 좀 골고루 돌아가면서 움직였는데 자 이걸 잠깐 좀 보시죠. 어제까지의 이제 코스피 시총 대비 2차 전지 반도체 대표주 시총 비교를 제가 한 건데요. 반도체라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우선주 포함해서 삼성전자. 네. 작년 12월 20날, 요때 제가 이제 그 아카데미 할 때 뽑아놨던
그 당시에 시가총액입니다. 그 당시에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이 2,000조가 안 됐어요. 1967조였습니다. 예, 근데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가 이제 반등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2,137조입니다. 그러니까 한 170조가 증가했어요. 코스피 시총이 170조. 작년 12월 20일 대비해가지고 한 3개월 만에 많이 증가했죠. 그 중에서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316조에서 341조, 하이닉스가 122조였는데 150조, 28조가 증가했어요. 한미반도체는 증가했다가 다시 원위치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대표 종목군들 시가총액이 480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 시총 대비해서 24% 정도 차지했죠. 통상적으로 반도체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항상 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달도 여러분들께 배당 다 받으시고 연말에 주식 100% 보유하시고 넘기시라고 했던 것이죠.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근데 지금 이제 반도체 이 대표 종목군들이 480조에서 538조까지 전체 코스피 시총 대비해서 25%까지 늘었어요. 예, 금액적으로는 한 58조 원 정도 늘었네요. 58조. 그러면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총이 170조가 증가했는데 이 중에 반도체가 한 60조 잡고 110조가 다른 쪽에서 늘었다는 얘기죠. 다른 쪽에서. 110조가. 그래서 방산이 될 수 있고 조선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철강도 좀 올라왔고 건설도 올라왔고 골고루 많이 올라왔어요. 예. 170조 증가한 거에 대해서 증가한 것 금액 중에서 반도체가 60조, 나머지가 110조다. 얘네들이 골고루 나눠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2월까지는 좋았어요. 2차전지도 증가를 했었으니까. 3월 달에 다시 원위치하면서 3월 달에 원위치하면서 보세요. 작년에 12월 20날 2차전지가 167조 원이었어요. 코스피 전체 시총 대비해서 8.5%. 근데 이게 지금 2차전지 쪼그라들었어. 다른 업종들은 다 올라갔는데 음식료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는데 자동차 빼고 자동차도 쪼그라들었습니다. 그 뭐 LG엔솔도 줄어들었죠. 포스코홀딩스만 4조 원 늘어났네요. 포스코홀딩스만 아직 버티고 있으니까. LG와 삼성 SDI는 4조 원 줄었고 마이너스. SK이노베이션 한 2조 원 늘었네요. 피치엔 같은 경우는 동일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종은 다 작년 연말 대비해서 올랐는데 물론 2차전지도 2월 말까지는 올랐어요. 3월 달에 다시 원위치하면서 빠질 자리 어디 있다고 거기서 그냥 2월 달에 조금 올려놓고 그냥 다시 원위치 시켜버렸어요. 아니 독종들이죠 시장에. 네? 독종인데 이런 독종은 처음 봤습니다 저도. 그 167조인데 161조로 해가지고 오히려 6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2차 전지가 전체 코스피 시총 대비 8.5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 시총 대비 2차 전지 시가총액이 최소 저는 보고인데 한 15%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15%. 반도체도 24%면은 25%면은 저점이니까. 네? 반도체만큼 못 가죠. 그러나 그 최소한 뭐 10 내지 15%. 근데 지금 어제 기준으로 7.5%까지 빼버려. 7.5%. 이러니까 다른 쪽은 다 올라갔는데 2차 전지가 또 다시 원위치해버리니까 우리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실망이 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실망 매물도 나오고. 최근에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하시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지금 이거는 좀 비상식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예. 그래도 반도체 다음으로, 제약 다음으로 대한민국 먹여 살림, 예? 예, 이 성장 산업이 지금 전체 코스피 대비해서 지금 7.5, 이 뭡니까, 이게. 기회죠, 그래서 기회. 다시. 2월 말까지 좋았는데 3월 달에 다시 원위치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2차전지 보유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실망감이 크실 텐데 예.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들어가서 뭐 방사능 들어가서 여러분 수익 안 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이게 수급적인 원인이 좀 크다고 봅니다. 물론 금양이 관리 종목 편입되고 그 다음에 2월 17일 날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이 거래소 이전 상장 그 연말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뭐 지금 이맘때죠. 3월 말 정도 가게 되면 이제 거래소로 거의 이전한다.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갑자기
거래소 이전을 이제 뭐 철회하겠다 얘기하면 또 미뤘고, 안 그래도 지금 반등 겨우 이제 찍고 이제 올라올 만한 그런 구간에서. 그런 가운데서 또 지난주에는 이제 삼성 SDI가 또 유상 증자를 했어요. 유상 2조 원. 삼성 SDI란 기업이 상장하고 나서 처음 유상한 거거든요. 처음. 네,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원래 2016년도, 2018년도, 2021년도 해가지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3번을 유상증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1조 2천억, 2018년도에는 1조 5천억, 2021년도에는 연말에는 1조 2천억 해가지고 거의 한 4조 원 가까이 유상증했거든요. 조선주도 원래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엄청 뭐 시장 대장 됐지 않습니까? 아무튼 예, 이렇게 저는 수급으로 봅니다. 수급. 그러니까 2월까지 괜찮은데 3월 달에 조선이 계속 치고 올라갔고 방산도 계속 올라갔고 원자력 두산 에너비를 같은 원자력도 움직였고 거래소에서는 건설도 올라갔죠. 기계도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반도체 특히 어제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어제 오늘 반도체가 이제 기초 반등 들어오니까 또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이 빠져나와. 안 그래도 이쪽은 좀 찌글찌글한데. 예? 금양도 관리종목 편입됐지. 예. 근데 SDI가 삼성에서 유상을 해버리네? 또 SDI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유상한 적이 한 번도, 이게 처음이에요. 지금이 처음. 근데 이것도 냄새가 나죠? 이것도.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지난주 저 유상 발표하기 전날, 이날이 며칠이에요? 3월 17일날. 3월 16일날 거래소에서,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날 유상증자 발표해버리죠. 그죠? 기업 실사도 2월 24일날 했거든요. 제가 공식 이제 보니까. 예, 기업 실사한 지 한 달도 안 돼가 유상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원래 2달 전에 이제 기업 실사를 합니다. 유상하기 전에 유상하는 기업들. 근데 국회 통과하고 나서 상법 개정안이 그 다음날 기다렸다는 듯이 유상증자 2조 원을 발표해요. 왜냐면 상법 개정안 통과하게 되면, 이제 시행하게 되면 기업들 그냥 주주들 피해를 입는 유상 같은 거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냥, 예, 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 부분 나중에 설명 다시 한번 드릴 거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 3월 달은 수급이 이제 이쪽으로 쏠리는 원인이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AI 소프트가 이제 연말부터 좀 움직였었고, 로봇, 엔터, 로봇은 꺾이고 엔터도 이제 요즘에 꺾이는데, 예, 이번 주 이제 반도체가 지난주 이번 주에 올라왔고, 그다음 기타 이제 뭐 테마주 있지 않습니까? 뭐 인맥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관련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군들, 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알테오젠이 또 막 올라가니까 2차 전지 또 5호장에도 누르죠. 예, 이런 수급 쏠림이 좀 심했다. 3월 달에.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좀 괜찮았었는데. 예, 요게 주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왜 또 이 그림 보여드리냐면, 조선주도 제가 여러분들께 재작년부터 계속, 여러분 다 알으실 겁니다. 제가 아카데미 때 1년 내내 조선주 추천했고, 그 다음에 공개방송에서 또 조선업종이 2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 슈퍼 사이클 그 초입 구매이다. 그런 말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조선주가 제가 예상한 것보다 지금 올해, 물론 내년까지 계속 가는데 너무 빨리 움직였어. 누구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요즘에 조선주가 핫하니까, 조선주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실적 대비 너무 앞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조선주 들어가서 여기서 50%, 100% 수익 낼 수 있겠습니까? 방산 들어가서 수익 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 다른 쪽에 들어가서 수익 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물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물릴 가능성이. 그리고 얘네들이, 이 친구들이 더 간다 해가지고 여기서 뭐 50%, 100%더 치고 하겠어요? 지금 자리에 힘듭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근데 지금 자리에서 2차 전지가 우리 포스코홀딩스 봤습니다만은 다이렉트로 그냥 50% 올려버리죠. 그만큼 많이 뺐기 때문에. 여기서 알테오젠이 100%, 50%더 가겠습니까? 예? 조선주가 여기서 50%, 100%더 가겠습니까? 방산이 가겠습니까? 그럼 지금 위치에서는 2차 전지가 포스코홀딩스처럼, 예, 50%, 100% 그냥 한 번에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라는 얘기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유상,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단기 물량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눈 감고 받는 거예요, 눈 감고. 눈 감고 받는 겁니다, 그냥.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17만원 초반 아니겠어요, 유상자 가격이?
그 SDI 같은 경우도 요건 제가 말 나온 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17만 원 초반이지 않습니까? 그 SDI 같은 경우도 죽었다 깨어나도 그 11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월 저점이 있죠. 11월 저점. 여기서 왜 뺐다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환율과 금리가 급등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트럼프가 광인 전략을 펼치면서 뭐 보조금 폐지하겠다 뭐 했다. 말은 그냥 자기 취임하면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냥 끝내 종식시킨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유사할 때.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휴전조차도 못하고 보조금도 여기서 뭐 하겠다 하지 말을 만데 지금까지 보조금 폐지도 안 하고 그럼 그 가격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 그 가격까지. 그래서 17만 원이다 유상 가격이. 예, 그러면 최소 유상 받은 거는요 올해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두어 달 안팎 그냥 50일에 100% 쑥 줄 겁니다. 최소 50% 이상은 유상 가격은. 아시겠어요? 예, 여기서 왜 유상을 하냐? 삼성 SDI가 그만큼 지금 안 좋다는 얘기고 첫 번째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회사에서 슈퍼사이클을 대비해서 예, 설비 투자도 늘려야 된다. 저는 100% 동감은 안 해도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전기차가 이게 지금 전기차 글로벌 배터리 수요 전망이거든요. 이거 삼성 SDI 그 이번에 공시한 거 제가 들어가서 본 거예요. 회사에서 제출한 거 자료를 보니까 전기차가 이제 여기서는 한 40% 코로나 터지고 나서 2022년도까지는 예, 연간 40% 성장했죠. 그러다 2022년도부터 작년까지 2024년도까지는 계속 여기서 이제 행보만 거야. 성장률이 꺾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다시 예, 성장을 하죠. 올해부터. 올해가 2025년이죠. 그러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요 3년 동안 전기차의 전 세계 글로벌 성장성, 보급 속도가 가장 급속하게 예, 늘어나는 시기가 바로 올해부터 내후년까지예요. 내후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8% 정도 이렇게 성장하다가 처음에 40% 성장하다가 8%까지 이렇게 줄고 성장률이 줄고 올해부터 예, 2030년도까지 매년 20% 성장합니다. 매년 20%씩 성장하는 산업은 여러분들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 그래요? 가야 되는 산업이 아니고 가야만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내 2차전지 제조업체들 예, 설비 투자 추이를 보게 되면 작년에 이제 2024년도죠. 삼성 SDI, 요거 삼성 SDI입니다. 2022년도 2021년, 2022년 같은 경우는 연간 한 2조 5천억 정도 이렇게 설비 투자 자금 투자를 했는데 2023년도 2023년도 같은 4조 원. 작년 같은 경우는 무려 6조 3천억을 투자했어요. 6조 3천억을. LG엔소 같은 경우는요. LG엔소도 작년이 가장 많이 투자해 12조 원 넘게 12조 4천억. SK온 같은 경우도 아마 4분기는 아직 제출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아마 SK온도 가장 많이 투자를 했을 겁니다. 아니 뭐 기업이 바보입니까? 이럴 때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대박 아니면 쪽박이죠.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이쪽 산업이 죽어버려. 그건 쪽박이에요. 근데 작년이 캐즘의 시기다. 캐즘 국가이다 그래가지고 엄청 안 좋았잖아요. 지금도 안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설비 투자를 사상 최대 많이 했다. LG엔솔은요. 2021년부터 작년까지 30조 원을 투자해. 30조 원. 30조 원.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덜 합니다만 하이닉스가 30조 원 좀 넘을 겁니다. 맞아요. 그 정도로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공격적으로. 예, 캐즘 구간에서도. 다들 그냥 무서워가지고 투자 못하고 그냥 투자 보러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예, 빅3는 공격적으로 투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성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싹쓸이 하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 정도로 투자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의 자금은 필요했을 겁니다. 아마 SDI 같은 경우도.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도까지 전기차의 확산 속도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시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편하게 이제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일일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원래 이런 거 제가 이제 아카데미에서만 말씀드리는데 3월달에 지금 2월달까지 올랐던 거 다 원위치 하니까 여러분들 좀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또 주린이분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데이터를 지금 만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자, 조선주가 지금 가장 핫하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부터 조선주를 계속 얘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아카데미 추천했던 그 자료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삼성중공업이다 그러면 이 재무제표를 보세요. 2020년도에 적자가 얼마입니까? 1조 원. 2021년도에 얼마? 1조 3천억. 2022년도 얼마? 8,500억. 2023년도 가니까 겨우 이제 흑자 전환됐어요. 2,300억. 2,300억. 3년 동안 적자 규모가 얼마? 2조 1천억. 3조 1천억. 근데 삼성중공업이 2019년도에도 이때도 한 6천억 적자. 2018년도에도 적자. 2017년도에도 적자. 제가 지금 칸이 부족해가지고 그 전에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년치를 일부러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7, 8년 동안 계속 적자였어. 그것도 뭐 몇백억이 아니고 작으면 5천억, 많게는 뭐 1조 5천억. 그러니까 삼성중공업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요 구간에서 유상증자를 3번 했다니까 삼성중공업 보유하신 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2016년도에 삼성중공업이 얼마 유상했습니까? 1조 2천억 유상했죠? 1조 2천억. 2018년도에도,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2018년도 얼마 유상했어요? 1조 5천억 유상했어요?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언제 유상했습니까? 2021년도에 얼마 유상했어요? 1조 또 2천억 유상했어요. 유상만 4조 냈다니까? 삼성중공업도? 이러니까 2019년 다 적자니까. 요 그림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고 돈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흐르는 것이다. 돈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흘려야 된다. 흑자 전환다. 또 증가하죠, 영업이익. 올해는 또 증가하죠. 내년에는 또 1조 원 증가하죠. 내후년 또 증가하죠. 근데 그 전에 아주 혹독한, 그러니까 주식에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가장 좋은 주식이 뭐예요? 가장 싸게 잡고 나중에 가장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주식이 뭡니까?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주식. 성장성이 있는 가운데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주식을 사는 거예요, 주식이. 그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빠질 게 기업만 문제 없으면 더 이상 빠질 게 없어, 얘는 그냥. 나중에 앞으로 우리가 가는 거야, 그냥. 그런 주식. 지금 그런 주식이 거래소하고 코스닥에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보유를 하신 분이라면 여기서 그냥 흔들리지 마시고, 2월 말까지 다 올리다가 지금 3월달 다 원위치하고 더 뺀 종목들도 있으니까 기분은 안 좋죠. 근데 어차피 주식 하루 이틀 합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종목이 뭐가 있겠나, 업종이. 저도 막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게 2,000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도 제가 왜 이제 조선주를 추천했었냐면 이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완전히 턴어라운드 하잖아요. 수년 동안. 영업이익이 100% 증가하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1년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그랬죠. 물론 저도 사람이고 인간이고 100% 그냥 어느 시점에서 딱 저점 맞출 수는 없어요.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못 맞춥니다.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예요. 워렌 버핏도 무조건 다 뭐 수익 납니까? 워렌 버핏이 무슨 젊었을 때부터 유명해진 거 아니죠. 60 넘어서 60 중반 넘어서 그때부터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보세요. 2019년도 6천억 적자, 1조 적자, 8,500억 적자, 2023년도 2,300억 흑자. 여기서 제가 추천했잖아요. 아카데미 공개 방송에서. 처음에 그다음에 또 2024년도에는 여기서도 추천하고. 이익이 돌았으니까 영업이익이 100% 증가하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세요. 삼성중공업도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2,800억까지 밀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렇게 수년 동안 그것도 몇백억도 아니에요. 막 조 단위 적자 나오는데 7년 동안을 주가가 5,000원 깹니까? 주가가 5,000원 깨든가 여기서?
아, 1조 3천억 적자 나고 8천억 적자 나고 1조 500억 적자 나는데 이 5천을 안 깨죠. 코로나 때 잠깐 깼다 다시 원위치 해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때 2023년도 여기서 흑자 전환 되니까 그랬던 기업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운 오리 새끼였어요. 여기서 미운 오리 새끼. 여기서 이제 100조가 돼버린 거야. 여기서 이렇게 올려버리죠. 더블을. 이럴 때 사는 거야. 이럴 때. 이런 구간에 있는 애들이 흑자 전환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오션도 제가 여러분들 그랬죠. 예. 조선주 아무거나 사라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동안 보시면, 예, 2021년도 영업 적자가, 아니, 매출액이 4조 4천억인데 적자가 1조 7천억이야. 무슨 뭐 바이오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2022년도 매출액이 4조 8천억인데 영업 적자 1조 6천억이에요. 여기 3년 동안 적자죠. 근데 2023년도에는 적자폭이 확 줄어버리네? 1조 6천억, 1조 7천억 마이너스였던 기업이 1,900억 적자네? 근데 이 2024년도 작년에 2,300억, 고작 2,300억 흑자네? 예? 지금 이 시총이 22조 원입니다. 지금 하나오션이. 22조 원이에요, 22조 원. 포스코홀딩스하고 지금 맞먹습니다. 삼성 SDI가 지금 13조거든요. 삼성 SDI보다도 시총이 지금 10조가 더 높아요. 제가 조선주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내가 추천했던 사람이 더 가는데 너무 지금 그 트럼프 광인 전략 때문에 예 앞서 나왔다는 얘기. 자, 하나오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친구도 보시면 자 2021년도 적자 때도 예? 2022년도 1조 6천억 적자예요. 2023년도 여기서 이제 적자 폭이 확 줄어버리죠. 1조 원대 적자였던 기업이 마이너스 이제 1,900억이야. 아, 요거 살았어, 요거. 거기서 이렇게 쫙 100% 올립니다. 그거 다시 또 밀어요. 예, 이렇게 적자 날 때도 이 하나오션이 이 저점을 깨든가요? 수조 원의 적자가 나도 이 저점을 깨든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2023년도 이제 2,300억 흑자 저한데 요때 제가 또 같이 얘기했죠. 조선주 아무거나 사시라고. 올해는 이제 6,300억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한 3배 정도 영업이 증가하죠. 예, 근데도 6,300억인데 지금 시총이 22조니까 너무 지나치다니. 트럼프 그 미국 효과 때문에 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오버슈팅이 나온 거야, 좀. 더 가는데 너무 단기간에 땡겨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눌림 주고 나서 이제 되게 올려야 되겠죠. 왜? 이번에 이제 재료빨을 다 먹혔으니까. 미국 관련 기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트럼프 관련주가 연말까지, 연초까지 올랐다가 다시 다 원위치 했잖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이런 종목군들. 근데 이들 기업들이, 아니, 지금 솔직히 조선주에 비하면 2차 전지는 양반입니다. 양반이에요. 지금 시간이 벌써 15분이에요. 예. 픽3 한 종목 다 봐야죠. 그래도. 그죠?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도 지금 시가총액 어제 27조입니다. 너무 앞서 나갔죠. 네? 이 친구도 2021년도 8천억 적자에서 2019년도 뭐 1200억, 300, 아니, 매출액이 8조인데 영업이익이 300억. 2023년도에 이제 고작 1700억이에요. 매출액이 11조인데. 근데 2023년도 1700억짜리가 이제 7000억이 돼버리죠. 500% 증가하죠. 이 증가율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올해는 이제 한 50% 증가하고 70%? 그러니까 증가율은 이제 줄죠. 이익은 늘어나는데. 근데 지금 내년까지 올해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인데 27조는 좀 가죠. 그렇죠. 더 가는데 좀 조정이 좀 나와야 된다. 너무 빨리. 근데 현대중공업도 이겁니다. 이거. 예. 차트를 보세요, 지금. 여기 적자. 예. 여기서 적자인데 8천억 적자인데도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쭉 이 저점 안 깨고, 예, 여기서 이제 또 흑자 되니까 또 이렇게 올라가고, 눌림 주고, 예, 2023년 대비 2024년도가 영업이익이 이제 한 4-5배 증가하니까 여기서 저점 주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아카데미 때 추천했다 해가 여러분들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개방송에서 막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1년 전에. 이 저점에서. 저는 올라가는 거 저는 달리는 말 안 탑니다. 제 스타일이 원래 이게 올라가는 종목은 추천 안 해요. 제가 알테오젠도 여러분들 재작년에 7월 달에 최저점에 추천했잖아요. 왜? 저는 그런 매매를 하거든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종목군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종목이 왜? 조금 그때는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나중을 보게 되면 이런 애들이 이제 큰 수익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랬듯이 자, 지금 2차 전지를 보시면 지금 SDI 지금 아까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원래 작년에요. 증권사에서 또 2차 전지가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 2024년도 8월 달에 2차 전지 증권사에서 예상 영업이익 전망치하고 지금 이제 이번 3월 달에 전망치가 어떻게 달렸는지 보십시오. 예, 2023년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SDI가. 예, 근데 2024년도 8월 달은 삼성 SDI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 영업이익 한 1조 원 나올 거야.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2,700억으로 쭉 쪼그라들었어요. 예, 2025, 그러니까 작년에 8월 달에 삼성 SDI 영업이익 전망치가 2조 원이었거든요. 2조 원.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되면 전망합니까? 4천억으로 5분의 1로 축소돼 버렸어. 내년에는 네, 작년 8월 달에 2조 8천억 나올 거야 했는데 1조 원이 줄어들죠. 1조 8천억. 물론 이게 계속 바뀝니다. 이거. 계속 바뀌어요. 조선주도 막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고 2차 전지가 여기 4천억에서 1조 원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눈높이가 그만큼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야. 예, 캐즘 구간을 통과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도 SDI도 작년에 2,700억 이미 이건 뚜껑 열린 거죠. 아까 조선주처럼 올해는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더블 100% 증가하죠. 올해 대비해서 내년 가면 몇 프로 증가합니까? 올해 대비해서? 예? 거의 한 500% 증가할 겁니다. 500%. 아까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처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SDI가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까 조선주처럼 뭐 5년, 3년,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7년 동안 적자난 적이 있습니까? 적자난 적이 있나요? 조선주는 5년, 7년 동안 수조 원 적자 나도 저점 안 깨고 계속 행보를 했어. 그래서 제가 2천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예? 적자난 적 있냐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그러면 다음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이거? 올 하반기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이거? 주식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첫 번째, 성장성. 두 번째, 수익성. 세 번째가 안정성이잖아요. 여러분, 조선주보다 2차 전지가 성장성이 낮습니까? 앞으로 수익성 낮아질 것 같습니까? 다음. LG엔솔도 마찬가지예요. LG엔솔. LG엔솔도 마찬가지예요. LG엔솔 지금 보시면 LG엔솔 같은 경우도 2022년도 1조 2천억, 2023년도 1조 4천억. 그랬던 기업이 작년에 영업 적자 연결이 9천억이에요. 9천억. 예. 이미 반영됐죠. 작년 8월 달에는. 근데 올해는 이제 9천억에서 어떻게 돼요? 1조 6천억 예상하죠.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3조 9천억, 4조 원.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엄청나게 증가하고 또 올해 대비 내년 실적은 또 더블 증가하는데 지금 증권가에서는 LG엔솔 내후년 있잖아요. 내후년. 2027년도에는 적게는 7조 원에서 영업이익이 많게는 10조 원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기업과 업종은 저 아직 못 봤습니다. 작년에 이제 조선주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한 거예요. 작년까지는 조선업종이 거래소 코스피에서 영업이익과 영업이익 증거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을 계속 여러분들께 아카데미에 추천한 거예요. 근데 올해 딱 접어들어서 보니까 제가 데이터 뽑아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제가 다른 걸 못 찾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또 아카데미 하는데 또 찾으면 또 여러분들께 아카데미 회원님들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2차 전지보다도 더 많이 증가하는 업종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흔들리지 말든지 그냥 지금까지 봤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 꼬꾸라지겠어요? 이익이 이제 작년에 여기서 이렇게 적자 기록하고 이제 이게 증가를 하는데 3살 먹은 어린애도 이거 다 알죠? 포스코홀딩스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포스코홀딩스 예. 자, 포스코홀딩스 같은 거 보시면 2021년도 이때는 9조 원이었어요. 영업이익이 9조 원이었어. 이제 사상 최대죠. 창사 이래. 4조 원, 3조 원, 2조 원. 그죠? 작년에 2조 1,000억이 2조 1,000억 연결이 됐을 때 올해는 이제 2조 9천억 한 3조 넘을 겁니다. 환율까지 고려해야 되거든요. 환율까지. 철강주는 환율 워낙 강세만 전환되게 되면 이익은 또 급증합니다. 이거. 예. 근데 내년에는 3조 7천억. 예, 계속 증가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40% 올라와 있고 더 빼든지 말든지. 예. 여러분들 지금 방산이 현재 주가에 대비해서 50% 100% 가겠습니까? 조선도 보유하신 분들 이제 영역이고 신규로 들어가서 재미가 없을 것이다. 눌림주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주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린이분들, 예, 개인 투자분들 이해하시 쉽게 비교를 해드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 하나오션하고 지금 포스코홀딩스하고 실적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저도 조선주 진짜 좋아합니다. 조정 나올 때 다시 또 매수할 거예요. 예. 하나오션이 지금 시가총액 어제 있을 때 22조 7천억이에요. 포스코홀딩스가 25조 3천억입니다. 예. 3조 원 정도 한 2조 5천억밖에 차이가 안 나. 근데 실적을 보세요. 하나오션. 올해 영업이익 예상이 6천억이에요. 포스코홀딩스 3조 원입니다. 하나오션 내년 예상이 한 1조 원, 포스코홀딩스 한 4조 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똑같아요, 거의 그냥. 그래서 이건 뭐냐? 둘 중에 하나는 워낙에 저평가고, 둘 중에 하나는 또 약간 더 앞서 나갔다는 얘기죠. 네? 이쪽이 워낙에 저평가라는 얘기야. 정리 들어갑니다, 정리. 네, 뉴욕 증시 하방 경직선 일단 확보를 했고요. 요거 저 설명드렸고, 분기 말, 이게 다음 주까지 3월 말까지 변동성이 많이 손바뀜이 나오니까 많이 이제 급등락이 심할 겁니다. 다음 주 말까지. 2분기 앞두고 지금은 이제 중기적으로 아름다운 조정 구간이다. 투트랙. 네. 2차 전지, 2분기 턴어라운드 예상. 1분기가 저는 저점이 되지 않겠느냐. 삼성전자. 그냥 매수하지 마세요. 매수하실 때마다 고맙습니다. 인사 한 번씩 하시고 매수하시고. 2차 전지 대표주. 무조건 바이앤홀든들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제가 또 아카데미 하잖아요. 목요일 날. 거기서 제가 더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다 공개를 못 해드리고, 예, 더 준비를 제가 착실히 해가지고 아카데미 회원님들, 예,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해하시 쉽게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